In progress.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금요일, 예, 불교 심리 상담이 아니고 오늘은 사주 심리 상담입니다. 내가 불교 심리 상담을 아까 하다 보니까 또 사주 심리 상담입니다. 자, 오늘은 먼저 교재를 보기 전에 사례를 하나 보고 보겠습니다. 화면 공유부터 하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에 이 표시가 나오는지 보십시오. 나옵니까? 예. 오늘의 사례는 실제 사례고요. 이제 가족 중에서 많이 이제 좀 이렇게 힘드는 경우, 힘드는 경우에 그런 요즘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현재 결혼해 살다가 아기 놓고 살다가 헤어져야 되는 그런 또 아픈 건데 이 분의 주인공은 여자죠, 여자인데 1981년 2월 19일생입니다. 나이는 올해 43세.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남편이 또 있어요. 남편도 나와 있는데 먼저 이제 이 의뢰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지금 상황이냐면 남편이 참 애를 먹여요. 도박도 하고 또 외도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애를 먹이는데 그래서 애기도 현재 아이들도 중학교 다니고 15세, 14세 이렇게 돼 있어. 1학년, 2학년 돼 있고 그 아이들도 좀 힘들어요. 그 정신적인 상태가 조금은 그 전능화는 아닌데 약간 그 발달 좀 장애가 있는 사람들. 보통 동급생들에 비해 가지고 약간 생각이 조금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아이. 결국 지금 현재 그래서 이혼을 하자고 이제 요청을 했는데 한편에 그래 이혼해 주겠다 해놔놓고는 서로가 지금 별거 생활 중에 있습니다. 별거 생활 중에 있으면서 남편이 이혼은 안 해주고 방해를 합니다. 그러면 생활비를 줘야 되는데 생활비도 안 주고 계속해서 방해만 하고 남편은 이리저리 술만 마시고 있는 사람. 그런 경우인데 한번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신유, 년이 신유고 월이 신묘, 일이 신축입니다. 그다음에 신은 정유지요. 그래서 사주를 딱 보자마자 우리가 먼저 지금 우리가 배운 대로 보면 음, 음과 양이 있는데 음이 너무 많습니다. 음 쪽으로. 음이 좀 많잖아요. 양보다는 음이 많다. 양과 음의 큰 차이는 음은 소극적이고 또 어떤 수동적이라 하지만 이 경우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 금이 한쪽으로 많이 몰려 있잖아요. 금이 막 이렇게 한쪽으로 몰려 있으면은 수동적인 게 아니고 또 신강한 사주 형태를 띠면 오히려 좀 차가우면서도 아주 그냥 강하다 해야 되나? 강하다 해야 되나?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음양으로 구분할 때 음이 많은 사람은 좀 소극적이고 그렇다 하고 또 양이 많은 사람은 특히나 크게 나누긴 하는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분처럼 음이 지금 현재 5개나 돼요. 한쪽으로 다 몰리는 경우는 오히려 그쪽에 굉장히 강해서 오히려 양간처럼 그 분야는 엄청 강한 그 기질을 보입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진금은 잘 아시다시피 물상으로 보면은 날카로운 칼이에요. 고속도지지만 날카로운 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날카로운 칼은 잘 사용하면 이기가 되지만 잘못 사용되면 뭐가 돼요? 항상 사람만 만나면은 싸우려 하는 거. 싸움닭이 싸움닭. 싸움닭처럼.
이분은 뭐 그런 분은 아닌데 그래도 이분은 남편과 대화를 딱 하게 되고 이렇게 사귀게 되면 남편과 대화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항상 남편의 잘못된 점 지적해가지고 계속 꼭꼭꼭꼭 닭처럼 꼭꼭꼭 그렇게 계속 끊임없이 쪼아대는 거예요. 남편이 진리죠. 이런 성격입니다. 그리고 신금이나 육아 사주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말을 굉장히 야무지게 야무지게 하면서 똑똑 닭처럼 꼭 이렇게 막 하면서 말 들어보면 너무 맞는 말 하는데 너무 힘들어 그냥 주눅이 들죠. 특히 이제 이 남자 같은 분들이 만나면 안 그래도 여자들이 말이 많은데 이분 더 말 많으면서도 막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리에 틀린 말 하나도 안 해요. 맞는 말 하니까 남편이 여자한테 다 어떻게 말로서 이겨볼 수가 없어요. 여자와 남자의 큰 차이점이 뭐냐면 여자들은요 말을 원래 잘해요. 식물학적으로. 남자들은 말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게 먼저다. 주먹이 먼저다. 그 손이 근질근질 해가지고 있다가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제 어떤 보살님이 우리 절에 오셔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평생을 한 번도 싸우지도 않아요. 남편과 싸우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좀 우리한테 노하우를 가르쳐 달라 했더니 자기 남편이 화를 내면 무섭대요. 근데 벌써 남편이 화를 딱 내면은 요 인상이 있잖아요. 이렇게 딱 되는 거, 일자로 딱 되는 거. 이렇게 뭐 안쪽 모이 있잖아요. 이렇게 딱 모이지면 여러분들 강아지나 개들 보면요, 으르렁 할 때 코가 이렇게 찡그리죠. 봤어요? 네. 자세히 보자. 앞으로 자세히 보세요. 강아지나 짐승이나 호랑이나 이 맹수들이 공격할 때 코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마찬가지로 남자들이 보통 보면 이렇게 할 때는 인상을 써요.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인상학적으로 이렇게 쓰는 사람보다 이렇게 쓰는 사람이 무서워요. 뭐 그런 칼날림자 있잖아. 칼날림자. 칼날림자 인동살이라가 인이 하나 딱 바뀌어 있어요. 이렇게 무서워요. 그건 자칫 잘못하면 살이나요. 딱 땡겨서 그 상호가 그런 상호가 있어요. 물론 다 근데 살인하는 건 아니지만 화를 내가지고 그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큰일을 치는 사람. 이 보살님은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방송에 잘 알았는지 모르지만 그게 딱 나오면 그분이 바라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 보살님은 이렇게 붙들리면 된답니다. 말을 절대 안 합니다. 한 3분 좀 기다려주면 여기 풀어진답니다. 다시 말한대요. 지혜롭지요. 그래서 잘 살피고 자기 마음도 잘 다스린다 이 말. 근데 이 자유 주인공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고 무조건 자기 말을 붙으면 계속 공격합니다. 자, 또 사주를 하나 또 살펴봅니다. 자, 이 사주에 보면 가장 약한 부분이 뭐예요? 현재 요소 약한 부분. 신유, 신묘, 진축, 정축 가장 약한 거. 토도 약하고 또 자세히 보면 목도 안 약합니까? 그렇죠? 목이 양쪽 검에 다 짓눌리지요. 그 다음에 고립되는 사주가 목이 생겼고 정화도 보세요. 한쪽으로 치우쳤잖아요. 그렇죠? 그 지금 토, 정, 금 없는 오행이 뭡니까? 그렇죠? 이 분이 뭐냐면 성격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게 금이 많아서 문제. 정화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있고 그 다음에 토가 또 무력해졌고 그 다음에 묘도 있잖아요. 이런 게 따라가지고 다 성격이 심리적인 현상이 다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근데 이분은 자기 스스로 몰라요. 우리가 자주 심리를 판단하는 사람은 우리는 공부를 해서 알지만은 그분 스스로는 자기가 그런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뭐 어떤 나오는 대로 자기 성격대로 막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결론적으로 큰 충격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심지어는 지금처럼 이혼할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 자, 또 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비견이 많잖아요. 비견이 많으면 급격성이라고 해요. 자, 다시 말합니다. 비견이 지금 몇 개예요?
5개나 되잖아요. 이러면 그 급제와 같은 거예요. 급제가 뭡니까? 대물을 뺏어오고 상대를 누르는 거죠. 네, 그런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오행이 한쪽으로 몰려 있으면 오히려 양적인 기운이 있다. 칼을 든 양쪽이, 이런 작은 칼이잖아요. 면도칼. 칼을 여러 자 들고 막 지금 휘젓는 형태다. 그러고 신금이 이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은 말이 어떻다고? 말이 아주 야무닥지다. 그거는 물상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이 사례 하나를 가지고도 충분한 공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금이 일이 많으면 결국 뭐가 문제가 생깁니까? 그렇지. 목이 그걸 당하잖아요. 목은 재성이잖아요. 편재지요. 그럼 아버지의 성이 다치겠죠? 아버지의 성이 다친다 말은 뭐냐? 아버지가 몸이 아프시거나 그냥 아버지의 어떤 역할을 못 하시는 분. 그렇게 된다. 또 하나는 또 십성의 아버지도 되지만 시어머니도 돼. 그럼 시어머님이 역할을 못 해. 근데 시어머니는 시집 올 때 없어서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 재성이 이렇게 약해지면 자기 몸도 안 좋아요. 에? 몸이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이 생긴다. 재성은 몸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 오행을 가지고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거꾸로 얘기하면 자 금일이 많으면 뭐가 또 약해져? 아까 지게 그건 극단하는 거는 아까 지게 틀림없이 보기로 했는데 또 약해지는 게 있어. 뭐 약해질까? 금이 많으면은 코가 바짝 말라버려. 금이 많아지면 코를 생해주느라고 뭐가 막 약해져요? 엄마가 약해진다. 그럼 모친이 항상 아프고 모친이 이런 모를 병에 계속 노출되고 왜? 자 축토가 생긴 모양이 뭡니까? 응? 어, 또 글자가 축토 생긴 모양이 문상으로 뭐 같이 보여요 여러분들? 젊은 분들 잘 모를 거야. 여기 뭐냐면 관 속에 관 사람 죽었잖아요. 죽은 사람 관 속을 묶는 거예요. 묶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축이 있는 사주 글자가 많은 자는 지장간 지지에 축이 많은 사람들이 뭐가 많다? 애가 많다.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주를 몰라도 딱 보자마자 축이 딱 깔려있어. 문제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어. 토가 많은 사주, 이렇게 사주를 보자마자 판단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 이런 것은 학교에서는 안 가르쳐 줬어. 들어보지 못한 얘기지만 실무에서는 생생하게 나오는 거예요. 문학 스님은 이런 쪽에 많이 이제 상담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신살로는 이런 것들 보자마자 이 판단이 되거든요. 이 사람 사주를 그대로 읽어주면 다 답이 돼요. 지금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금이 많아졌으니까 비교문에서 이론적으로 개성이 약해지면서 일단은 첫째 아버지, 그다음 또 누구라 했어요? 시엄마, 다 자기 몸이라 했죠. 그 다음에 자기 돈이 자꾸만 부서지는 거예요. 네? 다 자기 돈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거만 있는 게 아니다. 비견이 많으면 또 뭐가 있다? 엄마가 인성이 말라버린다. 그렇죠? 인성이 다 무뎌지진단 말이에요. 근데 어머님은 매일 아프다니까. 실제 이 사람이 부모님 아픈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가 아프고 엄마가 아프고. 또,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은 또 어떤 경향이 있냐면은 비견급제가 많잖아요. 많으면은 남편이 만약에 정화가 있다 합시다. 정화가 남편이에요, 현재. 정화가 보이죠? 선생님을 보는데 정화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죄가 많잖아요. 정화를 기준에서 볼 때는 금이 많다 말은 정화 입장에서는 죄가 많아. 알겠죠? 그러면 여자가 많은지요? 그럼 남자가 바람 피우나 표? 그렇지. 그건 원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결이 많은 사람들은 대개 여자가 비결이 많으면 남자가 바람 피울 확률이 크다. 알겠죠? 그게 우리가 기본적인 상지야, 상지. 응. 그러면 그 정화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실제 어떠냐? 피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표현다. 이런 것들이 사주 하나만 갖고도 묘하게 다 드러나. 자, 그러면 일단 자식성은 어떻게? 자식성. 자식성이 뭐예요? 여자 사주 자식은 뭐예요? 식상. 식상이지. 식상은 오행으로 뭐예요? 수지. 금이 많으면 수가 어떻게 될까? 금이 일이 많으면 수가 어떻게 될까? 물이 어떻게 될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선생님이 적어들 얘기해 주면 꼭 적어놔요. 수다, 금다, 금이 많죠? 금다, 수탁이야. 탁이 뭐야? 흐린다. 흐리신다. 그러니까 자식이 제 역할을 못한다. 어두운 자식이 나온다. 또 한마디로 말해서 자식은 아주 볼품이 없다. 이런 뜻이. 요런 기본적인 우리의 뭘 가지고, 가지고 이제 사주를 보게 되면 그 사주가 그 사람은 얘기하는 거 다 맞아요. 이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사주 하나를 가지고 제가 선생님이 설명해 주면 열심히 다 적어놓으세요. 예, 선생님 풍부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배워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조금 교재 써놓은 걸 내가 간단히 써놓은 걸 조금 읽어보면서 봅니다. 여명사주에 식상 사주 여명 사주에 식상이 없는 거죠. 자식이 없단 말은 자식이 인연이 없는 것도 되고 자식이 옳지 않다는 뜻이도 돼요. 음간 금 비견이 많다. 천간에 금이 3개나 되고 찌지도 유금이 그래 2개나 되라. 자, 정간이 없고 보다시피 정간이 하나 있죠. 그것도 다 뭘로 변해버서 사유축 금으로 변해버잖아. 그러니까 남편이라는 존재가 무력한 거야. 알겠죠? 또 이 남편까지 나오죠. 남편도 무력한 거야. 원래 일지에 있는 것이 남편성이잖아요. 남편성 안에 누가 앉아있어? 인성인 엄마가 앉아 계시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엄마가 그 속에 들어있으면서 항상 이 사람 엄마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 왜? 엄마가 무력하니까. 엄마가 아프니까. 엄마가 정신적인 병이 걸려 있으니까. 좀 더 들어가면 정신적인 병 나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아픈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이 모든 걸 자기가 다 안고 가야 돼. 힘들겠지요. 그렇게 되면 자기 짐이 막 힘드니까 돈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힘들어지고 항상 돈 부족도 느끼고 돈을 많이 버는 같은 것도 돈 부족도 그랬습니다. 자, 사교 재능이 금이 수가 없으면 없죠. 식상은 딱 한마디 말하면 재능, 사교, 말 이겁니다. 하자마자 십성고목을 한 다음에 한마디 하라 그러면 재능이 말이요, 사교 요 3개만 못해. 물론 거기다가 뭐 공리하는 거 이런 거 하면 되지만 재물, 재성하면 뭘 떠올리면 됩니까? 재성 성질에 돈 좋아요. 그 다음에 돈은 뭐가 필요하냐면 실현을 해야 되거든. 이 세상을 살려면 자기가 살려면 실현을 성취를 하고 뭘 만들려면 돈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성취욕구라 그래. 성취욕구. 욕구 중에 재성은 성취욕구다. 식상은 표현욕구요. 표현욕구. 내가 자식을 놓는 것도 하나의 표현이에요. 나의 표현이. 표현욕구. 그 다음에 국리. 이런 것들이 아까 말한 대로 재능. 자, 그래서 이분은 재물도 약해졌고 또 관도 너무 그렇게 관성이라는 존재는 뭐 하는 거냐면 나를 갖다 규율합니다. 나를 규율해. 재성은 내가 관리하는 것이고 재성은 내가 뭐 한다고? 관리하는 것이고 관성은 나를 관리하려고 규율을 짓는다. 그렇기 때문에 관성은 안정의 욕구라고 그래요. 안정의 욕구. 정관은 법이나 규칙으로 나를 엮지만 규율하지만 평가는 나를 힘으로 무력으로 나를 제압하려고 하는 거죠. 또 그런 성질이 나를 하기도 하지만 스스로도 성격이
무력이나 이런 것으로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성질도 갖고 있다. 자, 아무튼 남편성은 무력해졌고 남편성은 어머니 성격이기 때문에 남편 자리에 일지에 엄마가 들어졌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냐면은 항상 엄마가 그 자리에 있는 자리에 인성이 자리에 있잖아요. 밥자나 신축이나 뭐 임신이나 이런 사람들은 되게 어머니로 인해서 걱정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효신살이라고 해요. 효신살. 자, 효신살은 뭐냐? 일지에 인성이 있는 경우다. 이처럼 이 사람처럼 신축이 있으면 자기 금이 엄청 많고 금이 많은데 축이 하나 딱 있어요. 그것도 사이축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엄마가 너무 물룩해가지고 몸이 너무 아프다. 정신적인 어떤 장애를 가져올 정도로 아프다. 겁니다. 만약에 있잖아요. 저기 같은 집에 살 때는 그 저기 엄마가 그 몸이 안 좋았는데 자기 결혼하면은 집에서 나왔는데도 계속 나왔는데도 어머니에 대한 걱정거리가 생기는 어머니에 대한 걱정거리 생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버지 재벌이 상하고 남편 무력하고 자식도 무력해진다. 그렇게 비경급제가 많아지니까 좋은 게 별로 없죠. 그래서 비경급제로만 이루어져서 사주를 거지 사주라. 그러면 그런 사람 들은 사람도 기분 나쁘겠지만 예를 든다면 우리 옛날부터 내려온 전통에 하면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경급제가 많은 사주는 그야말로 뭐 되는 게 없으니까. 그 말이 뭐냐면 우리 심리를 하잖아요. 사주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고집이 세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고집이 세므로 다른 사람 말 안 듣는다. 그거 하나예요. 자기에 대한 집착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그렇게 생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주 하나 가지고 이분에 대한 심리를 찾다 읽을 수가 있어요. 우리 서양 심리들은 뭐냐면 분석을 해야 되잖아. 질문지 나눠주고 막 체크해야 되잖아. 그 검사해야 되잖아. 우리 검사 필요 없어요. 보면 나온다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공부 심리도 받고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상담하면서 통해서 확인해 나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항상 심리는 상담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미리 사주를 놓고 이 사람이 정보를 알고는 이 정보를 안 다음에 계속 말해 나감으로써 이 사람과 관계에서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해결책도 나오겠죠. 무조건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다. 자, 이분은 어쨌든 수가 없다. 수가 없어서 유통이 안 된다. 굉장히 그래서 아들이 현재 인지 능력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학교를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인지 능력이 부족해요. 아들이 둘이 다. 자, 식상의 사교sek이요 재능이요 부족이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훑어보고 그럼 이 사람은 사주에 뭐가 있으면 좋겠냐면 금이 많잖아요. 금이 많으니까 이 경우에 이 사람은 수나 목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금이 많은 사주들은 칼이에요. 금은 칼이에요. 병금은 큰 칼, 신금은 작은 칼. 이 칼은 칼 자르고 있어야 돼요. 그래 안 다쳐 내가. 칼 자르고 뭐예요? 목. 목이 있어야 돼요. 사주에 그렇게 필연적으로 금이 있는 사람은 금이 이렇게 많은 사람 목이 없으면 내가 다쳐. 목이 있어야 내 스스로 뭐가 돼? 재구실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분은 그래도 월지는 중요하잖아요. 월지에 묘가 있는 거예요. 그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왕 가운데 사실 먹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 수가 있었더라면 금생수 수생목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유통이 되잖아요. 그러면 금이 바로 묘를 그걸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유통이 되잖아요. 그러면 돈이 되고 좀 더 이 자식도 괜찮고 다 되는데 중간에 딱 없어 수가 없어. 없으니까 목을 바로 이렇게 치지 이런 상태를 보고 궁급쟁제라고 들어보셨죠? 궁급쟁제. 궁급쟁제가 뭐냐? 비견이 많고 비견급제가 많은데 식상이 없고 재성이 있을 경우에는 비견급제가 바로
재석을 바로 그걸 해가지고 그냥 지금 이분처럼 잘 살다가 흩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도 힘들어지고 아버지도 되고 뭐 모든 사람이 다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일이 난다. 그래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이제 우리가 그 이분한테 얘기를 해줘도 이 사람이 잘 새기질 않아. 왜 안 새겨요? 자기가 고집은 많기 때문에 잘 새기질 않는 거야. 새기면 딱 다 무조건 답이 있어 그 속에. 이혼 안 해도 되고 할 길이 많은데도 끝까지 그래도 지금 버티는 거는 그래도 기도는 잘해. 그래서 자기 스스로 조금 많이 반성하기도 하고 또 그래 하긴 하는데 그래도 원래 바탕이 그렇게 되는 경우는 스스로가 많이 노력하지 않으면은 자기 운을 바꿀 수 없어요. 이 우리 공부를 통해서 스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운을 바꾸는 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불교 심리 그 학도 가르치고 강의도 합니다만은 자도심도 마찬가지예요. 자도심리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업을 극복을 해서 소멸시켜서 이것을 내가 바꿔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공부한 목적이잖아요. 그게 가장 그래서 그것을 스님은 개운이라고 합니다. 열개자, 운자, 운을 연다. 운을 연다 말은 다른 말을 말하면 마음을 바꿔간다.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근본적인 그런 어떤 이 마음의 현재 이런 마음의 이 구조가 이 부분 쫙 비뚤어져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만든다? 조금 바르게끔 인위적으로 바꾸게끔 노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큰 돌멩이도 계속 물 떨어뜨리면 구멍이 뚫리잖아요. 그렇듯이 끊임없이 하다 보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만큼 바뀌어도 엄청 바뀌어요. 우리 인생을 근 인생을 살아갈 때는 조금만 바뀌어도 갈 때는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밑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면 신축에 보면 신축을 우리가 이제 해부를 해놨어요. 요거 이제 한번 12운성을 가지고 한번 해부를 해놨는데 보세요. 신축 tuk토 속에는 개신기 천간에 개신기를 천간으로 올려놨어요. 올려놓고 축은 밑에 똑같이 축축축축 적어놔요. 왜? 축은 양궁에 들어있기 때문에 양이라는 것은 생육, 대, 생육, 대, 녹왕, 세, 병사묘절, 태양할 때 그 양입니다. 이때 이제 개수는 자기의 그 금생수할 때 그 개수가 축토 밑에 있어 그죠? 대축인데 근데 어찌 보면 자식이 대가 돼야 되는데 또 자칫 잘못하면 그게 개축 자체가 뭐냐면 백살이에요. 백호의 성질을 가졌다. 신금 자기 형제가 양이니 실제 양이니까 아직까지 온전치 못하지요. 배속에서 기르잖아요. 생이 돼야 되는데 자기 언니가 한 번 있는데 자기 언니가 평생 남의 보호를 받아야 돼. 현재 계시는데 자기보다 한 언니가 하나 있는데 자기보다 나이가 몇 살 차이가 되는 언니 있는데 평생 보호를 받다. 왜? 보호를 받기끔 돼 있다면 양이 돼 있잖아. 그렇죠? 그다음 기토잖아. 기토는 이거는 어머니 성이야. 어머니가 축토 위에 있지. 돗자리 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도 이렇게 꼬부러졌지. 곡각살. 이렇게 꼬부러진 곡각살이 그래요. 자, 기토, 축토, 그 다음에 사화, 을, 얘기합니다. 자, 꼬부러진 거. 기토, 그 다음에 축토, 사화. 알겠습니까? 그런 꼬부러진 글자들을 우리가 곡각살이라 그래요. 곡각살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다? 그게 뭐예요? 움직이는 병원이요. 계속 근데 병을 달고 살아. 그러니까 이 사람처럼 비축이 돼 있잖아요. 엄마가 기가 돼 있고 축이 돼 있다. 엄마가 아프게 한없이 아프다. 문자 들어가지고.
자, 묘에 들면 어떻게 아프냐면 정신적으로 많이 아파요. 그래서 요 자리가. 자, 그렇게 그것은 개신기가 내가 갖고 있는 것이고, 내가 없는 게 있어요. 내 사주 자체에 없는 게, 사성근황 옆에 있는 것은 내 사주에 없는 거예요. 없는 정화는 있긴 있구나. 정화는 있다. 정화는 자기 의에는 없고, 의는 없고, 지장간에는 없지만은 실제 정화 있잖아. 남편 성이 또 축토위에 있어요. 묘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 친정 엄마하고 남편이 묘자리 들어있다. 또 을목이 축토에서 쇠에 돼요. 쇠. 을목도 쇠에 있으니까 많이 힘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힘드는 거고. 금년 개묘년에는 이 사람 축토와 사이에, 자, 봐요. 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기 일주 축을 주면서 하고 축인묘지요. 그 사이에 하나 뜨지요. 하나 뜨는 것을 격각살이라고 해요. 자, 격각살 정의. 그러니까 이렇게 글자와 글 사이에 하나 띈 걸 격각살이라고 해요. 격각살. 격각살이 뭐냐? 잘 나가다가 삼천포 빠지는 겁니다.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쭉 빠지고, 격각살. 그러면 격각살은 또 장문조객이라고 해요. 장문조객. 네, 들어보셨죠? 장문살 조객살. 자, 장문이 뭐냐 하면 기준점을 내가 막 일지를 기준해서 축인묘 하면 묘가 상문이요. 거꾸로 축 앞에 있는 해자축하면 해는 조객이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러니까 축을 기준할 때, 일주를 기준할 때는 축인묘 앞으로 한칸 건너뛰면 몇 자리는 상문이 되고, 뒤로 해자축할 때에 해는 뭐냐면 조객이 된다. 같은 격각이지만 조객과 상문은 좀 차이가 나요. 조객은 뭐냐면 내가 상을 당하는 거예요. 부모가 돌아가시거나 형제가 돌아가시거나 이게 상을 당하는 것이고, 상무는 직접적으로 그거는 앞에 그거는 나하고 직접 관계 없는 것 같아. 친구가 뭐 죽는다든 이거 괜찮대. 이 상무는 나하고 직접 관계돼. 내가 죽거나 내 아버지가 죽거나 내 자식이 죽거나 딱 관계 딱 있어. 완전히 관계 있어. 그래서 지금에 이렇게 묘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는 정말로 그 시기에 매우 힘든. 자, 여기서 남편은 뭐예요? 남편을 극하는 게 뭐예요? 남편이 극하는 거. 나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뭔가 하면 그 시아버지가 원래 며느리하고 같이 있는 거거든요. 항상 이제 그 십성 구조에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항상 같은 편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비급이 자기 되는데 이 비급이 뭐냐면 너무 강하잖아요. 강하고 그래서 시아버지도 강하다는 말은 여러 명 같이 묶여 있는 게 아니고 홀로 사는 거예요. 고독해. 비급이 있는 사람이 고독합니다. 홀로. 혼자서 모르고 나가려고. 자, 그런 점이 있다. 갑진년에는 재물, 부친이 쇠지에 들고, 대묘년에는 일제와 격각살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금년에. 이혼수 같은 것도 벌어지고, 힘들고. 그리고 또 이제, 묘유충이 돼 있죠. 묘유충이 올해가 개묘년에는 자기 사주에 있는 유하고 총살도 생기고, 원래 묘유가 충대에 있어요. 그런 일이 있고, 묘축은 격가살이라는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인연이죠. 이런 인연들이 나오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보입니까? 자, 불러드리겠습니다. 76년생인 남편은 9월 6일생이에요. 76년 9월 6일 18세. 근데 시를 몰라. 시를 갖다가 정확하게 모르는 분이라. 병진 무술개축. 자, 병진 무술개축.
그러니까 시 글자 2개 모로 6글자 중에서 이분도 글자가 하나로 모여 있지요. 그렇죠? 뭐가 많습니까? 토가 너무 많지요. 6글자 중에 8글자다. 8글자 중에 토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겠나, 없겠나? 많겠지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에요. 정말로 많은 사람. 특히 사주에 금이 보이지 않으니, 요거 3개를 볼 때 금이 보이지 않으니, 다른 사람은 죽어도 안 들어. 인성이 없어가지고. 듣지를 안 해. 그리고 토가 많다는 말은, 토는 이렇게 많으면요. 자, 관이, 이렇게 정관이 이렇게 많아요. 정관은 원래가 뭐냐면, 자기 합리화하는 식이거든요. 일이 많을 때는. 좋게 보면은, 합리적이라 그러고, 좋은 의미로 합리적이라 그러고, 이렇게 많이 있을 때는 합리화, 나를 합리화시킨다. 그 자기 생각을 합리화시킨다. 그렇게 다른 사람하고 잘못해, 이렇게, 궤도를 해놔놓고도 자기 합리화시키고, 나 어쩔 수 없었다. 나는 가고 싶지 않는데 어쩔 수 없었다. 친구들이 가자해서 갔다. 뭐 이런 식으로. 남 핑계. 그 다음에 관은 스트레스를 많이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게 강한 사람이에요. 관성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 관이 이렇게 많으면은 이 개수의 여자는 누굽니까? 하지요. 하가 제명에 살겠나 못 살겠나. 하를 전부 다 관이 다 빨아먹고잖아요. 그게 이런 분 밑에 있는 여자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까 저기 여자 사주 어때요? 그런 분 옆에 있는 남자는 못 살잖아요. 그게 그야말로 악연이 악연. 악연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 쪽으로 말씀드리 보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 우리 장담에서 말입니다. 부부 관계가 알콩달콩 잘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평생 잘 사는 사람들은 전생에 그 두 부부가 너무나 서로 은혜를 많이 서로 입어가지고 그 은혜 서로 갚는다고 인생에 와가지고 너무 잘 사는 거야. 근데 거꾸로 막 계속해서 이 부부처럼 계속 갈등 일으키고 싸우고 이러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그거는 전생에 엄청난 원수야. 원수가 올해 뭐예요? 원수가 돌아와서 그랬어.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칼에 가슴에 미술을 꽂고 헤어지는 거야. 자, 이분 사주를 봅시다. 관이 일이 많아요. 관이 일이 많으면 이 남자의 경우에 관이 일이 많으면은 관성은 자식으로 있잖아요. 자식이 자기한테 뭐가 될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힘들게 하는 거 아니죠. 관이 일이 많으면은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하잖아. 자식이 왼수야. 어릴 때부터. 근데 이 엄마는 뭐가 많았어요? 비극이 많았잖아. 여자 사실 비극이 많으면 자식을 엄청나게 막 사랑하고 막 줄라고 그래. 너무 자식한테 너무 줄라서 문제야. 그러니까 막 따라다니면서 밤이경 있잖아요. 가만 놔두면 되는데 막 다니면서 밤이고 막 이러니까 자 지금부터 뭐 벌어지는 일이 있다. 제가 하나 스토리를 쓸게요. 이분의 자 아침 밥 먹을 때 그럴 때부터 아이들한테 온갖 맛있는 거 다 올려놓고 남편은 안 올리나. 남편한테 올려놓은 건 뺏어갖고 자식을 먹여. 그 정도면 남편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식을 보고 좋아할까 싫을까? 자, 이거는 비단 이뿐만 아닙니다. 남자 결혼 하셨죠? 남자들은요 아닌 것 하면서도 자식하고 조금은 질투를 해요. 아닌 것 하면서 특히 남자한테 질투를 많이 해요. 아빠가. 왜냐하면 밥을 먹을 때 엄마가 어릴 때부터 클 때부터 밥을 자식한테 아들한테 주시. 엄마한테 아들도 얼마나 아들 좋아하면 아들 하면서 막 그러거든. 아들한테 막 준단 말이야. 이렇게 맛있는 거 주면 남편 팍 꼽으면서 말은 못하고 참아 어린이가 말을 못하고 있으면 속으로는 하고 있다고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평상시에 남편도 가끔가다가 얘기 좀 해줘야 돼요. 아이고, 우리 남편 최고야. 아이고, 힘들었지. 애기처럼 또 두드려줘봐요. 남편 되게 좋아. 여러분 해봐요. 네. 왜냐하면 그 자기 나름대로 있잖아요. 나름대로의 엄마 있잖아요. 엄마의 그리워하는 거예요. 네. 포차를 그려봐요. 남편 보고 뭐라 막 이러지 말고 자식만 보면 막 아들 이렇게 하지 말고 남편 앞에서 막 남편 보고 뭐라 하다가 자식만 들어오면 막 아들 하고 인상이 막 바뀌는데 얼마나 아들 좋아하는지 몰라. 다들 그래 매번. 근데 그런 남편들은 너무 소외를 느끼잖아요. 특히 한 60 대에서 남편 너무나 소외 느끼는 불쌍해. 한국 남성들 옛날에는 떵떵거리는데 요새는 불쌍하게 남편들이 노래도 저 사람 인가 보니까 뭐 저녁만 되고 나면 우리 부인이 뭐 어디 나간다 하는 거 뭐 있고 어디 술 탄다는 그 노래 듣고 얘가도 있더라고 보니까. 아무튼 이분은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토가 너무 강해가지고 자기가 너무나 이 사람은 자기 합리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이 너무나 살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마음은 참 세상 살기 어렵다. 또 한편으로 무게합의돼 있잖아요. 합의돼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 세상 살려면 뭘 해야 돼? 원리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이처럼 토가 너무 관이 너무 많잖아요. 정관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서로 안 지켜요. 그걸로입니다. 우리 이 오행 공부에서 너무 많으면 반대로 가는 거예요. 원래가 정관은 합리적이고 그렇게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처럼 글자가 정관이 3개, 4개 돼버리면 오히려 안 지금 반대로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우리 공부를 하면서 사실 내용에 사례 공부하면서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그 교과서 있잖아요. 그거 다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충분하게 이렇게 이제 연습을 해봅니다. 자, 이분도 역시 아들이 그래서 자기는 아들이 너무나 못마땅한데 아들이 이렇게 관성이 많으니까 이 사람은 도대체 이거는 인지 발달 장애다. 또 이 아들이 이렇게 너무 힘이 강한 바람에 자기 부인 입장은 자기 부인이 굉장히 모든 것을 다 뺏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식이 원수지 이 사람한테. 실제 이번 집에 아이들이 인지 능력 부족해가지고 맨날 그돈 들고 그러거든요. 막 그냥 자식한테 모든 걸 다 쏟았는데 온 정신에 하루 종일 자식이 쏟는 정신이 10분의 9를 다 쏟아. 남편한테는 100분의 1도 안 돼. 그 남편은 어떻게 하고 온전하겠어? 남편 제정신이겠어? 그 남편 술 먹고 밖에 외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모든 게 어떤 거냐면 서로가 우리 심리학에서 얘기하면 서로가 물고 가족 관계 이게 악순환이 일어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는데 누가 끊어야 되겠어요? 남편이 끊어야 돼요? 자식 끊어야 돼요? 그래도 상담하러 온 이 봉사님이 그걸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길이 있어. 그런데 그걸 더 한시하면은 이렇게 불행한 길로 빠집니다. 자, 이번 개축도 똑같이 아까처럼 그렇게 해보는 개신기입니다. 축축축 하고 나니까 자기 형제는 똑똑한 형제 하나 있고 또 그렇지만 한 형제는 또 물 받았어요. 백호살 맞아 있고 자기 어머니는 양이니까 어머니 성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는 일찍 사별해 버렸고 자 기축 토 자식은 묘자리에 앉았고 그쵸? 자기 자식들이 다 묘자리에 앉았잖아요. 정화 자기 부인도 묘자리에 앉아버렸네. 자기 부친도 묘자리에 앉았네. 정화는 자기 부친도 되고 이 사람 부친이 좀 근데 참으로 이번에 슬픈 얘기예요. 이 두 분들이 싸우는 바람에 그전에는 며느리 이저 장남 어린이 시아버지가 홀로 혼자 계신단 말이에요. 옆에 방어동 있으니까 늘 밥도 갖다 드리고 반찬도 해드리고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부가 싸웠어. 싸우면 시아버지 챙기나 안 챙기나? 남편 미운데 뭐 시아버지까지 할 리가 있나? 그 시아버지 안 챙겼어. 안 챙겼더니 이번 겨울에 옆집에서 연락한 거야. 가보니까 이미 돌아가셨어. 돌아가셔서 몇주 돼버렸어. 썩은 냄새가 났어. 예, 이 고무중 이런 말을 들어 죄송한데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그럼 이 정도 되면 가히 이 세상 이 사바세이가 지옥이라도 감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남편과 사이가 지금 지옥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자식도 그렇고 가족들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이 상담하는 이 심리학 상담하고 사도 심리 담당하고 이런 분들은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갈수록 더 많아져요. 우리나라가. 한번 보십시오. 힘들어져. 경쟁은 더 어려워지고. 정말로 이럴 때 뭐를 해야 되냐면요. 마음을 똑바로 먹으면 다 무너져요. 지금 우리가 6.25 사변 때에 비해서 못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배고프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사람들이 자살률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하루에 여러분들 있잖아요. 신문에 안 봐서 그렇지 신문에 나지도 않아요. 일단 하도 많이 나니까. 주변에 제가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 영가들 보면 자살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렇게 사회는 힘들어지고 있는데 뭐 높으신 분들은 뭐 도취해가 있어서 스스로 도취해 살아요. 말이 하는 곳에 살고 있어요. 너무너무 지금 우리가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주변에 우리가 좀 많이 좀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했고 시간 좀 남았습니까? 조금 더 남았습니까? 3분 정도? 2분 정도? 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계묘년에는 축의 묘는 삼문살, 사사신이다. 그러면 이 축, 자기 남편도 축일주거든요. 여자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축으로 볼 때 묘는 금년에 묘는 사문살, 사사신이 되는 거고. 그래서 아버지가 굶어 죽었지. 정의 아들, 며느리가. 한 사람이라도 가봤으면 됐겠네. 아들은 더더욱이나 더할 수도 없고, 그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자식들과 같이 뭐 사주가 있긴 있는데, 요거는 또 너무 뭐, 여기 문제를 풀면은 공부가 안 되니까, 잠깐만 이렇게 한 조금 초과돼도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남편과 여자 사이는요, 일주를 비교해놨습니다. 병진개축이 되어 있어요. 병진개축. 자, 그래서 축신 파살이 벌어져 있고, 자, 병에는요, 병화, 우리가 이제, 천간론인데, 병화는요, 개수를 싫어해. 왜? 개수는 안개거든. 안개가 딱 끼면은, 병화가 햇빛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병진 자체가 햇빛이 가려져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이렇게, 자, 병진의 개축 딱 보니까 여러분 생각에 글자 두 개를 딱 비교해 보니까 병화가 외톨이 돼 있죠. 그런 형태입니다. 부부관계 딱 일어나 보면 병화가 외톨이 딱 돼 있어. 병화가 햇볕을 잃었다. 돼 있는 겁니다. 자, 부인 사주로 볼 때는 신축과 연애는 신묘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금이 엄청 세지요. 자, 금이 세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현상은 많다. 남은 병술인데 토가 엄청 많아요. 그죠? 요것도 토가 이래 많으면 병화가 빛을 잃어요. 빛을 잃어. 밑에 축출형이 있었다. 차남은 임자와 경인인데 요거는 자축인해 가지고 둘 다 밑에는 장문 조경살이 격각살이 벌어져 있고 위에는 경신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차남과 장남을 일끼리 비교를 해보면 편극하고 밑에는 지극, 천극, 지극, 천극, 지극, 병임, 술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장남하고 엄마하고 비교해 보면은 병신의 합이 돼 있어.
그 엄마는 장남한테 모든 것을 이렇게 합의란 말은 생각이 다 가 있어. 뭐 합을 하고 있어. 근데 사실 밑으로 아랫도리를 보면은 죽줄 형이 딱 일랍니다. 그 내용이 안 좋아. 아빠하고 장남하고 붙여놔 봤더니 아빠는 개수고 장남은 병하니까 장남이 아빠를 싫어해. 거기다가 밑에 축출이 형이 돼버려. 그렇죠? 사남하고 장남하고 아빠가 붙이려면 임계니까 서로가 좀 통해. 밑에 자축도 합의되고. 하지만 이 뭐 작은 아이는 어차피 엄마를 따라가니까 작은 애들은 아빠를 안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장남은 좀 더 엄마 편이고 차남은 아빠 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여자 그 보살님은 자기가 아이를 다 데리고 갈 거라고 생각하고 소송은 그렇게 벌리고 있습니다. 참, 그 사이에도 많은 좀 해야 되는데 일단은 강남 사주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다음 시간 다른 거 해야 되니까. 강남 사주는 2009년도 5월 18일 14시 54분 15시 태어난 아이고요. 비축 경호 병술 을미입니다. 자, 요 사주를 가만히 듣다 보면 보기에는 비견이 그래도 5화를 차지하고 있어요. 월지에. 그래서 등령을 했고 그리고 이제 오술이 또 화국이 되고 을미가 옆에서 을이 옆에서 또 도와주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병화가 약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자세히 보면 사주 구성상 보니까 토가 너무 많아요. 토가 엄청 많다. 사주에 토가 많이 있는 사람은 십성에 불구하고 사주에 토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뭐가 문제냐 하면 비비가 있까 토가 이렇게 많잖아요. 이렇게 이것도 치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렇게 토가 많은 사람들은 자기 운 흐름이 매사가 지체가 생깁니다. 매사의 지체가 되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이 특징이 뭐냐면 병술 자체가 이 장남은 백구살입니다. 근데 옆에 을미도 백구살이잖아요. 백구살 두 개가 양쪽에 연일과 시에 붙어 있으면은 정신적인 문제를 엄청나게 일으킵니다. 네. 술미형, 오축, 원진. 자, 오축은 여러분 아다시피 원진사도 되지만 기문관살 됩니다. 기문관살은 뭘 일으켜요? 정신적인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 그래요. 술미형도 그렇게 있고. 그게 술미형, 오축, 원진, 기문관살, 병술, 백호, 을미. 이 정도 되면 이 애가 보통이 아니다. 그래서 이 애도 인지 발달 장애. 굉장히 어둔하고 말도 잘 표현도 잘 못하고 애들한테 항상 이렇게 놀림감이 되고 그래서 지금 학교를 대안학교로 보낼 정도. 대안학교는 정치학 빠이잖아요. 대안학교로 보낼 정도로 지금 고민 중이죠. 대안학교. 대안학교는 가면 금융고 시험 쳐야 돼요. 고등학교 가려면. 그리고 지금 애를 살려야 되니까. 애들 놀리면 애들한테 계속 애들이 그냥 놀리는 거예요. 약간 완전 전능한 아이인데 좀, 안 좀 전능하는. 그 엄마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 그죠? 어, 그런 부모들이 많습니다. 네. 작은 애기 볼까요? 작은 애기. 작은 애기는 경인, 갑신, 임자, 갑진이에요. 얘는 전부 다가 양말이죠. 양팔동이죠. 그래서 이 경우는 굉장히 이 아이는 엄청나게 에, 이 사람 현재로 봤을 때에는 신강한 정도의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인성이 흉신이기 때문에 오히려 모친이 이제 문제고 인고를 받아가지고 애가 오히려 엄마가 이 아이를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미
목이 이렇게 보면 보다시피 어릴 때 있잖아요. 연월에 보면 악정중하고 있잖아요. 인신중하지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아이 표현력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표현력. 표현을 잘 못하게끔 뭐가 두드립니까? 그게 누구예요? 엄마. 엄마의 과잉보호 때문에 이 아이 표현력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뭐가 하면 엄마가 다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게 엄마가 다 해결해 주려고. 그렇게 애들이 어릴 때부터 엄마가 해결 다 해주니까 친구들한테도 가서 막 여러 가지 막 그냥 떼쓰고 이러면 엄마가 오잖아요. 그렇게 나중에 애들은 다 그 쟤를 보고 욕을 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크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옛날에 젊었을 때 직장 생활 했는데 그 사람이 결혼을 하고 나이가 좀 들었어. 내보다 담에서 떨어진 사람인데. 근데 일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직장 상사가 뭐라 하면 아버지 데리고 와요. 실제. 근데 아버지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은 쫓아내지 못하는 거 뭐냐면 뭡니까 이 국가 유공자 그 할아버지가 국가 유공자야. 그렇게 함부로 내쫓지도 못해. 직장 상사가 야 자기 아버지 데리고 처음 봤다. 그 정도 되는 사람이 이런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이 이제 커서 직장 보내잖아요. 직장 상사 뭐 문제가 있으면 엄마 데리고. 이런 사람 장가가면 어떻게 될까요? 애기가 장가가면 마마보이 정도가 아니지 뭐 심한 거예요. 이렇게 이인물은 이런 사람들은 결혼식을 하는 게 문제예요, 문제. 아무튼 네 사람에 대한 부부 관계만 중점적으로 봤거든. 나머지 두 사람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가족 네 가족이 가장 힘든 어떤 그 연관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사주를 이렇게 풀어보다 보면 가족 관계에 있던 깊은 어떤 키워스키는 이 문제점이 항상 제일 먼저는 부부 관계에 있어요. 부부에서부터 발달해가지고 부부 관계 원만하지 못하면 자식한테 써버려지고. 그리고 그 사람 더한 거는 자식 갖기 전에 있잖아요. 자식 갖기 전에 애기 놓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애기를 놓느냐. 우리 보통 그 생각 안 하고 막 옛날에는 좀 젊은 사람, 옛날 사람은 합방할 때 뭐 보고 했다 그랬잖아요. 요즘은 그런 거 없지 막 그냥 해버리고 그 다음에 뭐 애기 놓으면 또 뭐, 예, 또 교육 있잖아요. 배속해서 그런 교육도 잘 지켜야 되는데 남편한테 막 싸우고 막 이렇게 하면 애들이 그 인성이 버리지거든요. 그래서 태어나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도 두 부부가 옛날 결혼하면서 서로가 알력 관계에 있으면서 또 좋아졌다 헤어졌다 하면서 계속 하다가 결혼을 해놔놓으면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 안 하고 나올 때 이미 뭔가 모르게 1% 2% 부족해 나오고 그 원리가 어디에 나온다고요? 부부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부부관계를 제일 잘해요. 저는 부부관계 잘하려면 어떻게 해요? 인성교육이 잘해요. 인성교육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도 기성세대가 됐지만 앞으로 정말로 이제 여러분들 며느리나 자식이나 있으면 정말 인성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너무 그 사례의 주인공처럼 너무나 자식한테 올인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너무나도 안 되지만 인성교육을 철저하게 길러지 않으면은 이렇게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사주를 한번 보면서 첫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40분 시작하겠습니다.